우리의 소리를 찾았어. 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이 소리는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는 소리죠. 이 소리가 들린다면 재빨리 고양이의 위치를 파악한 후 고양이를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재빨리 화장지나 페이퍼 타올을 들고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과 함께 보실까요? 왜 토했어? 바로 고양이가 구토하는 소리였습니다. 고양이가 구토 또는 구토와 비슷한 행동을 하여 치료하고자 한다면요, 일단 역류, 리거지테이션인지 구토, 보미팅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구토가 맞다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토의 양상은 어떻고 나오는 토사물은 어떤지, 다른 소화기 증상이 함께 있는지, 고양이의 식욕과 활력은 어떠한지 등 수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토를 하면 원인은 이것이고 치료는 이것이다 라고 공식처럼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감별해야 할 질환만도 수십 가지가 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구토를 한다고 동물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먹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검사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저러한 감별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검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 TMI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그중 고양이의 구토에서 큰 원인을 차지하는 헤어볼 구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그루밍이라고 부르는 몸단장을 잘하는 매우 깨끗한 동물이죠. 혀로 털을 핥고 깨무는 과정을 반복해서 오물을 제거하고 털을 빗고 정돈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갈 털들을 미리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양이의 혀에는 벨크로처럼 생긴 돌기가 있어서 그루밍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이런 그루밍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고양이는 어느 정도의 털을 삼키게 됩니다. 이렇게 삼켜진 털은 소화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위 또는 아래로 나오는 것이죠. 아래로는 음식물과 함께 소화기관을 거쳐 변으로 배출되는 것이고요. 위로 나오는 것은 구토를 통해 털뭉치만 또는 음식물과 함께 털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를 헤어볼 구토라고 합니다. 헤어볼이라는 명칭 때문에 털이 뭉쳐진 공 모양을 생각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실제 배출되는 모습을 보면 변의 모양을 한 긴 모양의 털뭉치이거나 사료에 털이 섞인 모양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브와 같은 단모종의 경우에는 뭉쳐진 털의 형태보다는 사료와 섞여진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특성상 헤어볼이 생기고 그런 헤어볼로 인해서 구토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헤어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내에 쌓인 헤어볼이 위나 아래로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위장관 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헤어볼로 인한 구토를 하다가 토사물이 기도로 유입되어 오연성 폐렴을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내시경을 통해서 헤어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뭉쳐진 털의 특성상 내시경으로 제거가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오연성 폐렴이 발생할 경우 입원을 통한 크리티컬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고 경과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치료 후에도 예후를 장담할 수 없겠죠. 따라서 보호자분들의 관찰이 필요하고 위험한 경우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어볼과 관련된 질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고양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빗질입니다. 주기적으로 자주 고양이의 털을 빗겨주세요. 빗질을 통해 빠질 털들을 미리 제거해 주신다면
그만큼의 털을 고양이가 덜 먹게 되고 헤어볼 구토가 감소합니다. 또한 빗질을 잘 해주시면 집안에 굴러다니거나 날아다니는 털들이 많이 감소합니다. 저도 좋고 고양이도 좋겠죠. 다만 고양이가 빗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편안한 환경에서 빗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싫은 기억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어볼 관련된 제품을 급여하시는 것인데요. 식이섬유를 이용한 제품이나 미네랄 오일 같은 완화제를 이용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소화기관 내에 존재하는 털들을 흡착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더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료도 있고 영양제, 간식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니 고양이의 기호에 맞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제품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TMI가 가득한 설명으로 헤어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헤어볼 구토는 고양이의 구토 중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구토의 모든 원인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에 내원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지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구토가 있는가? 병원에 내원하세요. 구토 이후 식욕과 활력이 많이 떨어졌는가? 병원에 내원하세요.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다면 전화를 받고 있는 저희 수의사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가진 정보가 너무 적고 무작정 괜찮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추후에 따라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내원을 권장드리게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한두 번 정도의 구토 이후 추가적인 구토가 없고 고양이의 식욕과 활력이 괜찮다면 고양이를 지켜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다니시던 병원의 수의사 선생님들과의 의견 교환이 꼭 필요하겠죠. 털을 생산하는 털 공장 우리 고양이들, 가끔 구토는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자분들의 도움 아래 우리 고양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가?